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막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체 매트릭스로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막의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면 그 작용 메커니즘이 잘 설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치료법들의 원리가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침술인데요. 저는 한의사가 아닌 서양의학 시스템을 배운 의사라서 침술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환자에게 침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침술은 의료법상 한의사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술의 원리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의학계에서는, 최소한 국내 의학계에서는 침술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그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제일 큰 원인은 침을 놓는 그 장소, 즉 경락이라는 것에 해부학적 구조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혈관이나 신경은 확인할 수 있지만 경락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락이라는 말은 무언가가 지나는 통로라는 뜻인데요. 무엇이 지나갈까요? 바로 기라는 것이죠. 이 기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가 지나는 통로도 증명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경락의 해부학적 상관물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경락은 바로 기, 즉 에너지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경락은 몸, 즉 물질적 차원이 아닙니다. 경락은 애초에 에너지적 차원이지 몸이라는 물리적 차원에서 부차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락의 해부학적 상관물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봉안학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평양의대의 김봉안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1961년에 경락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펼쳐서 전 세계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위대한 경락 발견이라는 업적으로 북한에서는 김봉안 우표도 제작되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발견을 학계에서 다시 재현해서 증명해 보이지 못했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지 그의 산할 이론이라는 학설과 발견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된 봉안학설을 재증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대 물리학과 소광섭 교수의 연구진은 봉안관, 즉 경락의 해부학적 통로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광섭 교수님은 봉안관이라는 이름 대신에 프리모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논문에 실린 사진처럼 토끼의 림프관 안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가느다란 실처럼 떠있는 프리모관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봉안관, 즉 경락의 해부학적 통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프리모관 안에는 DNA 덩어리인 산알 소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프리모관이 정말로 경락의 해부학적 통로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요. 기나 경락 시스템의 정보 전달 속도는 전자파나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런데 경락을 이렇게 물질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면 정보 전달 속도가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빠른 정보 전달 시스템인데요. 이 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는 1초에 1m에서 1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통로인 프리모관이 어떻게 경락의 정보 전달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서 김봉안 박사나 소광섭 교수처럼 굳이 경락의 해부학적 상관물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질문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프리모 시스템의 연구진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세운 가설인즉 이 프리모관 안에 있는 산알이라는 미세한 알갱이는 DNA로 되어 있고 이 DNA 정보가 생체 광자, 바이오 포톤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광자는 빛 전자파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만큼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이 프리모 시스템도 결국은 에너지적 차원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프리모 시스템이 경락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 경락의 실체 또는 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은 그 반대로 경락 또는 기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이 프리모 시스템의 실체 또는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근막의 재발견, 침술에 경락에 놓인 곳인데요. 앞서 경락 얘기만 오래 하다 보니 이제야 근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락 에너지 시스템에 접촉할 수 있는 인체의 해부학적 경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 중에 경락 에너지 시스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경계도 아니고 혈관계도 아니고요. 전자기장 또는 에너지장처럼 그렇게 두루두루 경계 없이 편재해 있는 것은 근막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프리모 시스템 연구진도 프리모 시스템이 근막에 존재한다고 2011년 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락의 해부학적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근막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막이 경락의 본질 또는 실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락이 놓여 있는 곳, 경락이 표현된 곳, 경락에 접촉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말입니다. 프리모 시스템에서 주장하듯 프리모관 안에 있는 DNA 산알이 광자를 방출해서 경락, 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자의 관점입니다. 제 이야기에서 무수히 반복되겠지만 물질은 정신, 의식, 에너지의 낮은 차원이자 그것들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리모 시스템의 산알이라는 물질이 경락, 기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능한 것은 프리모관과 산알은 경락, 기 에너지의 물질적 표현물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몸에 침을 놓으면, 즉 침술은 어떻게 효과를 내는 걸까요? 침술이 통증을 없애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불면증도 개선시키고 불안증도 줄여주는 등 침술 효과의 현상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침술로 마취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침술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그 메커니즘은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이라는 금속으로 어떻게 경락, 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 해답의 단초를 근막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막은 반도체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압전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기 전도를 하는 능력으로 볼 때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막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나 케라틴 등의 단백질들은 생체 매트릭스에서 결정 구조를 형성해서 반도체적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신의 모든 부위에 전기, 전자적 신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경락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도체 근막에 지압을 하거나 침을 놓는 것처럼 압력을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압전 효과,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심장 경락, 즉 심경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끝에 심경 경혈점에 침을 놓으면 그 자리에 근막이 압력을 받아 전기가 생성되고 이 전기 신호가 심장 경락, 심경을 따라서 심장에까지 전달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직접 심장에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손끝을 찔렀는데도 이러한 침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근막의 편재성 및 연속성 그리고 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적 성질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침 끝은 피부의 특정한 지점을 겨냥하지만 침의 진짜 목표는 신체가 아니라 에너지장, 즉 기, 경락인 것입니다. 근막은 물질인 침과 에너지장인 기, 경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침과 근막과의 상호작용, 즉 압전 현상에 의해 전기가 발생하고 이 전기 에너지가 기경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막은 물질로서의 속성과 에너지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갖춘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변환자 또는 매개체가 아닐까요? 근막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면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근막의 현묘한 기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